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퇴근을 하고 왔고 아마 이 회사에서 퇴근을 한 다음에 카메라를 켜는 건 오늘이 처음일 거예요. 영상에서는 최근에 제가 구독자가 300명을 넘었습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시고 그만큼 BM이라는 직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제 영상이 나름대로 많은 분들의 로직이라고 해야 되나?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에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고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어떤 유명한 크리에이터 분의 영상에 댓글을 남겼는데 그 댓글을 보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구독자분들이 늘어나면서 그리고 영상 조회수가 계속 올라가면서 저한테 굉장히 공통적인 질문을 DM과 댓글로 되게 많이 남겨주세요. 그래서 또 그 고민들이 저는 한번 그 긴 고민을 보면 이게 진로에 관련된 고민들이잖아요. 그 긴 글들을 보면 또 그냥 단답을 해드릴 수가 없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고민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파이팅 하세요라는 게 아니라 대다수가 진짜 고민을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막 장문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쩔 때는 그런 고민들을 지나치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앞으로도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장황하고 긴 고민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첫 번째로 화장품 BM은 어떤 일을 하는지였는데요. 화장품 BM은 한마디로 만약에 제가 아이라이너를 기획을 하겠다라고 개발 기획서 아니면 개발 의뢰서를 막 작성을 해요. 그러면 위에서 이거 하자라고 얘기를 하시겠죠. 그러면 그 순간부터 나의 일은 시작되는 거예요. 상품의 내용물을 만드는 게 가장 기본적이고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 디자인 팀과 아니면 마케팅 팀과 이런 유관 부서들과의 일정을 조율을 하거나 협업을 조율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실 BM의 최종 목표는 내용물을 잘 만들고 그 다음으로는 물류창고, 우리 회사 물류창고에 그 날짜에 맞춰서 무조건 입고를 시키는 게 BM의 최종 목표예요. 그리고 그 외적인 것들은 뭐 상세 페이지를 기획을 한다거나 화장품에 들어가는 이런 상자들에 이 하나하나 글씨들 있죠. 이런 글씨들을 다 BM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감리를 간다든지 아무튼 상품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만약에 상품 히트를 쳤어요. 그러면 이거 누가 만들었어? 라고 하면 그 기획자 이름이 불리지만 이런 화장품을 대체 누가 쓰라고 만들었어? 해도 기획자 이름이 불린다는 것. 모든 전적인 책임이 다 나에게 온다는 게 기획자입니다. 처음에 기획 당시에 뭐 어디에 유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판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그 전략을 제안만 하는 게 상품 기획자의 일이에요. 이 화장품에 대한 모든 것을 담당하는 사람이 상품 기획자입니다. 두 번째로, BM이 되기 위해 꼭 상품 기획 직무의 대외 활동을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상품 기획 직무의 대외 활동은 있지 않아요. 저는 진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마케팅 인턴을 뽑는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대외 활동 인턴을 뽑아도 절대 BM 혹은 상품 기획자라고 불리는 BM이라는 직군의 대외 활동은 거의 없어요. 제가 그 위팩토리를 다닐 당시에 그때 기회가 너무 좋았던 거고 그 황금 같은 기회에 어떻게 얻어 걸린 거죠. 그걸 계기로 저는 상품 기획자가 되어야겠다고 결심을 했지만 그땐 정말 운이 좋았던 거예요. 아마 화장품 직군에 혹은 뭐 뷰티 업계에 종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한계를 분명히 느끼는 게 BM이라는 업무 자체가 굉장히 회사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신제품을 출시를 할 거야 라는 연관 계획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거든요. 상품 기획자라고 한다면. 그래서 인턴을 시작을 하게 되면 인턴이 아니라 그 회사의 직원이 되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에 이르기 때문에 대체적인 회사는 마케팅 인턴을 뽑지 대부분 상품 기획자의 인턴 활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외 활동을 어떤 걸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까지 있는데 저는 무조건 화장품 관련된 거는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마케팅도 좋고 저는 제 자기소개서에 파우더룸이라는 뷰티 커뮤니티에 파우더룸의 퀸스맨이라는 약간 비밀 조직 활동이래요. 그래서 약간 뒤에서 솔직한 리뷰를
작성하는 그런 품평단이 있어요. 그 활동을 기수를 하기도 했고 저는 그 활동을 되게 쭉 했었거든요. 그리고 뷰티 블로그 이름도 적어서 냈고 저는 뷰티 인스타그램도 계정이 따로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뷰티 인스타그램 계정도 적어서 내서 되게 그런 활동들을 스토리텔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원에 다닐 때 약간 저의 논문을 봐주시던 교수님분 중 한 분께서 저한테 화장품과 패션이 굉장히 트렌디하고 빨리 바뀌는데 대외 활동을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지 못한다면 뭐라도 한 줄이라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그 하다못해 유튜브라도 해야 한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지금 이 카메라 앞에 있는 거거든요. 아마 그분이 영상을 보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약간 길잡이가 되어주셨어요. 제 스펙의 길잡이가 되어주셨죠. 그래서 저는 대외 활동을 화장품 관련된 거라면 뭐든 다 했으면 좋겠고 상품 기획은 신입을 뽑는 게 흔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입을 뽑는 기준이 얘가 얼마나 트렌드에 민감한가? 얼마나 화장품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얼마나 본인의 주관이 뚜렷한가를 보기 때문에 저는 화장품에 대한 관심을 표현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다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BM, MD 마케터의 차이점은 뭔가요? 자, BM은 브랜드 매니저의 약자입니다. MD는 머천다이저의 약자예요. 마케터는 말 그대로 마케터예요. 영문명이 다르죠? 그러면 하는 일이 다릅니다. BM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제가 BM이라고 했다가 상품 기획자라고 했다가 그러죠. 화장품 상품 기획자를 BM이라고 해요. 브랜드 매니저, 브랜드를 총괄하고 브랜드를 핸들링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화장품과 브랜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뜻의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MD, 머천다이저는요. 이게 또 기획 MD와 소싱 MD로 나뉘어요. 근데 기획 MD는 BM 쪽에 가까워요.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MD, 오프라인 MD, 온라인 MD는요. 각 유통 채널별로 분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실적은 곧 매출인 거예요. 뭐 11번가에서 얼마의 실적을 내고 G마켓에서 얼마의 실적을 내고 쿠팡에서 얼마의 실적을 내고 올리브영 어디에 입점을 해서 몇 개가 팔렸고 이런 실질적인 판매율을 보는 직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제가 아까 상품 기획자는 전략을 제안하는 것까지만 하는 게 기획자다라고 했잖아요. 이 MD는 유통별 판매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이 MD이시고 실제로 그것을 이제 매출로 보여주시는 분들이 MD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마케터는 뭐냐? 제가 아까 상품 기획자는 전략 제안까지만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케터는 이 화장품을 어떻게 광고 홍보를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제안만 한 거예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가 있어요. 금전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문제들이 섞일 수가 있죠.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헤쳐나가면서 어떤 크리에이터와 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광고 홍보를 한다든지 전광판에 광고를 띄운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마케팅 분들이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또 여기에서 질문이 들어온 게 있어요. 마케팅 MC 혹은 MCM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시는데 마케터라는 이런 큰 대가로가 있으면 그 안에 한 부분이 MC예요. 이 MCN 혹은 MC라고 하는 부분이 약간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SNS가 활성화가 되면서 인플루언서라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인플루언서 분들한테 시딩이라고 하죠. 제품 협찬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거래를 한다든지 이렇게 인플루언서를 전담으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어떻게 효과를 극대화시킬 것인가를 고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인플루언서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화장품을 띄우기 위해서는 인플루언서 분들 최소 100명 이상과 접촉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만을 전담으로 하는 MC 혹은 MCM 부서가 이제 마케팅 부서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마케팅 부서에 소속이 되어 있는 이유는 광고 혹은 홍보 전략에 포함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으로는 필요한 자격증은 뭔지. 저는 자격증이 PPT 자격증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원 석사 있습니다. 석사도 참 울며 겨자 먹기로 했는데 결국에는 이 석사가 저의 직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필요한 자격증? 저는 자격증이라고 한다면 토익 뭐 800점, 900점까지는 바라지는 않아요. 그냥 내가 네이버에 단어 검색을 할 수 있을 정도다. 그리고
왜 우리 이렇게 뒤에 보면 막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이게 수출을 하거나 이럴 때 약간 사용 방법 같은 것도 BM이 적거든요. 이런 사용 방법을 영문으로 적을 때 혹은 다른 브랜드의 영문으로 적혀져 있는 걸 번역을 해서 내가 이해를 해야 될 때 바로바로 되느냐 안 되느냐를 할 수 있는 약간 그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를 하면 외국에 나가서 적어도 굶어 죽진 않아요. 외국에 나갔을 때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해야 하지만 이것에 자격지심을 느끼시지 않는다면 저는 뭐 어학 점수가 필요 없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있으면 편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PPT 관련된 건데 저는 대학 다닐 때 PPT를 어떻게 하면 예쁘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까가 저의 고민이었는데 이 고민들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회사 생활을 할 때 PPT를 이쁘게 만들어야 한다든지 소구 포인트를 명확하게 찝어서 이끌어낸다든지 이럴 때 굉장히 편했어요. 왜냐하면 상품 기획자는 내가 기획한 화장품에 대해서 내가 가장 잘 알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아주 짜증은 나지만 가끔 제안서를 만들어 달라거나 소개서를 만들어 달라거나 그들의 직무를 저한테 떠넘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빛의 속도로 만들면 됩니다. 만드세요 라고 백날 말해봤자 몰라요. 그리고 저는 없지만 엑셀을 잘하면 굉장히 이점이 많습니다. 상품 기획자는 PPT가 아니에요. 엑셀로 말해요. 엑셀로 모든 문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제 인턴 영상을 보시면 네이버에 조금씩 찾아보고 하고 그런 거 있거든요. 저는 아직도 많은 기능을 알진 못해요. 그런데 문서 작업을 할 때 적어도 필요한 건 할 줄 알고 그 셀에 수식 정도는 입력을 할 줄 안다. 수식을 통해서 계산기 없이도 계산은 할 줄 안다. 필요한 자격증이 이력서에 한 줄이 지나지 않잖아요. 자기소개서에 내가 뭘 할 줄 알고 나는 이 정도 할 줄 알고 자격증이 없어도 나는 이렇게는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보여주시면 조금 더 본인의 어필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 중 외국어를 할 일이 많은지, 외국어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지, 이거는 이 앞선 질문과 겹치는데 외국 나가서 적어도 굶어 죽진 않거든요. 그리고 내 의사 표현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저희는 이런 제품에 들어가는 영어를 표기문안이라고 해요. 이런 글자들을 다 영어로 바꿔서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외국어 자격증을 굳이 추천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석사라는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남들보다 다른 기준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남들과 비슷한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 더 어필을 하기 위해서 외국어 자격증이 있다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룰 줄 알아야 하는 프로그램, 이것도 앞선 질문과 겹치죠. 이건 테크닉적인 건데 PPT와 엑셀 하면 좋고요. 기본적으로 업무에 필요하다 싶은 거는 제가 앞서서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룰 줄 알아야 하는 프로그램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학교가 꼭 인서울이어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하나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인서울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학과가 중요해요. 저는 미술을 전공을 했어요. 미술을 전공한 상품 기획자를 저는 아직은 보지는 못했거든요. 제 주변에 BM분들의 공통적으로 전공이 국제통상학, 경제학, 뭐 약간 저의 한 윗세대, 그러니까 30, 40대 BM분들을 보면 영문학 아니면 중어, 중문학 이런 언어 관련된 거였다면 이제 저희 세대 20대 BM 약간 경력 1년에서 3년 정도 되신 분들은 다 약간 인문대이지만 사회과학 계열 쪽에 전공인 분들이 많으세요. 그분들은 엑셀도 진짜 잘하시고요. 계산에 되게 밝으세요. 되게 신기하죠. 그렇지만 저는 또 저만의 약간 트렌디함? 아니면 시각적인 부분으로 충족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는 미술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대신 색조 화장품을 기획을 할 때 색깔을 기가 막히게 본다고 자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그 한 끗 차이가 사실 눈을 부어 보이게 하느냐, 부어 보이지 않게 하느냐를 가르는 건데, 물론 저를 처음에 BM의 길로 이끌어주셨던 그 미팩토리의 6분의 상품 기획자분들이 너무 잘 가르쳐 주셨지만 그 외적으로 약간 색깔 보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전공의 특성으로 인식이 된다.
인서울이냐 인서울이 아니냐보다 어떤 학과를 전공을 했고 학교를 다니면서 어떻게 생활을 했고 그리고 어떤 과목들을 수강을 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 저의 질문들을 총 정리를 해봤는데 사실 이 질문이 7개인데 이 중에 2개는 겹치니까 총 5개인 거죠. 이 5개의 질문들이 제가 지금 20분째 녹화를 하고 있는데 질문 한 개당 거의 4분씩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걸 텍스트로 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손가락 뻐근해지거든요. 그래서 영상으로 남기기도 하지만 이 진로에 대한 고민이라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고민인데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분들이 DM과 질문, 댓글을 남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구독자가 300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시청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Q&A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언제나 남겨주셔도 되고 인스타 DM 늘 보내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바로바로는 답변을 못 해드리겠지만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질문을 해소할 수 있는 콘텐츠를 한번 기획을 해서 들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